저스트 10미닛. 오늘은 현대인의 혈행 건강 지킴이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오메가3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일단 오메가3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지방산이 이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뉘고, 불포화지방산 내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나뉘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뭐냐면 상온에서 고체로 굳어 있는 애들이 포화지방산이에요.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굳어 있죠. 그래서 체내에 들어가서도 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혈관벽에 많이 이제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애들이 저 포화지방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밑에 보시면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체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지방산이 오메가6, 오메가3인데, 오메가3에 이제 DHA와 EPA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HA, EPA가 다른 뭐 성분이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가 DHA, EPA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3는 주로 생선기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열과 빛과 산소에 취약하다. 그래서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오메가3, 오메가6 전부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이에요. 오메가6가 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비율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대4 정도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800년대에 지방산의 섭취량이 총 지방산의 섭취량이 확 늘어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육류를 많이 먹기 시작한 거죠. 포화지방을 많이 먹기 시작한 거고, 1800년대부터. 그다음에 1900년대부터 오메가3 섭취는 떨어지고 오메가6의 섭취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방산의 불균형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데 오메가6 지방산, 아까 보셨던 콩기름, 이런 식용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는 영양 섭취 권장량에 따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많아도 1대8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모유에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저 비율이 맞아야지 우리 몸에서 원활한 이제 건강에 작용이 되는데, 근데 밑에 보시면 한국인의 실제 섭취량을 보시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20입니다. 즉 오메가6가 훨씬 더 많이, 오메가6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다른 건강 보조식품, 왜냐하면 식품으로 먹기에는 생선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건강 보조식품으로 오메가3를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방산의 불균형, 그 다음에 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오메가6가 이제 많이 섭취됨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도관입니다. 수도관이 통수 7년, 수도관이 7년 동안 물이 흐르면 이 안에 보시죠, 왼쪽에 이 녹이 쓸고 직경에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17년 이런 모습이고, 25년이 되면 수도관이 이런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몸에도 이 수도관과 같은 관이 있죠. 뭐죠? 혈관이죠. 혈관. 혈관, 우리 전부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5년을 살았는데, 제 혈관 45년 된 혈관 안에도 많은 것들이 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웬만하면 혈관 벽에 쌓이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죠. 뇌에서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게 생기고, 심장에서는 또 심근경색 이런 것, 여러 가지 몸에 혈관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러면 전부 다 나쁜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이 성분이고요. 콜레스테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어떤 애인가가 문제인 거죠. 혈관에 쌓이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요. LDL이 뭐냐면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가지고 이 밀도가 낮은 거예요. 밀도가 낮으면 부피가 크죠. 부피가 큰 애들. 밀도가 낮아서 부피가 큰 애들. 근데 이제 HDL은 뭐냐면 High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밀도가 낮으니까 조그맣죠. 이 조그만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밀도가 높은 LDL들이 혈관벽에 막 붙습니다. 혈관벽에 붙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지방이잖아요. 지방이죠. 지방이기 때문에 피가 지나가도 피는 뭐죠? 물이죠. 수용성이죠. 피는 물이 주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는 저게 지방이 안 닦여내려가요. 즉 뭐냐면 기름이 묻었을 때 옷에 기름이 묻었을 때는 기름으로 닦아내죠. 드라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즉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DL을 닦아내는 거, LDL을 혈관벽에 붙어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주는 게 바로 이 밀도가 높은 작은 HDL 콜레스테롤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맨 밑에 보시면 오메가3는 이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혈행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혈관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오메가3의 역할. 이게 이제 바로 오메가3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생온 오메가3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 중에서 이제 DHA와 EPA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알아볼 건데요. DHA도 이제 오메가3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DHA 효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두뇌 활동 개선. 우리 옛날에 참치에 DHA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유행하던 적이 있었죠. 우리 어릴 때. 그리고 이제 DHA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죠. 실제로 두뇌 활동 개선이 되고요. 뇌와 신경 조직의 중요 구성 성분을 이루는 게 DHA입니다. 그래서 뇌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오메가3 지방산이고 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오메가3라서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여 뇌세포, 시신경 세포를 유연하게 함으로 정보 전달이 신속해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 실제로 두뇌 활동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시력 보고 두 번째 우리 인체 내에서 DHA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망막이에요. 망막이 뭐죠? 눈 안에 산소, 물체가 상이 맺히는 곳이죠. 이 상이 맺히면 이 상이 우리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우리가 물건을 앞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을 읽어내는 애가 로놉신인데 이 로놉신의 작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DHA는 두뇌 개선과 시력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러냐면 DHA가 다음에 보시겠지만 DHA가 하는 가장 큰 효능이 뭐냐면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DHA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 인체에서 망막 제일 많죠. 2등이 정자입니다. 네, 2등이 정자고 3등이 대뇌 피질. 대뇌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막과 대뇌 피질에 DHA가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눈. 이 생선에 예전에 어릴 때 저희 엄마는 항상 그 생선 누나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맨날 누나를 많이 드시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눈 아직까지 안경을 안 쓰고 눈이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근데 실제 그 말이 맞는 거죠. 누나를 먹으면 왜 눈 주변에 보시죠? 생선 눈 주변에 DHA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 눈을 먹으면 DHA를 먹는 거기 때문에 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눈이 왜 좋아지고 DHA가 왜 망막에 많이 배포가 돼 있느냐? 이게 이제 망막이고, 여기서 이제 시각신호, 상이 여기에 맺히는 거죠. 시각신호가 오면 이 로놉신이라는 애가 이걸 시각신호를 받아서, 요게 이제 세포 바깥쪽이고 이게 세포 안쪽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해서 신경을 이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G 프로틴이라는 애가 이 상을 신경 신호로 바꾸는 애인데, 이걸 전달해 주는 과정에 이제 DHA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잘 전달. DHA가 일종의 신경과 신경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이 눈망막과 대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HA가 눈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부분, 요 말초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를 확대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연두색으로 이 형광색 비슷한 애들이 쫙 계속 전달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요 사이에 DHA들이 많이 분포해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래서 빨리 전달되면 빨리 전달될수록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예전에 그 머리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 실제인 거죠. 신경과 신경이 잘 돌아가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이제 뇌가 잘 활동을 하는 건데, 이 DHA가 없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되면 기억도 빨리 잊어버리고 치매도 오고 뇌에 손상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눈에 DHA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PA의 효능, EP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PA의 첫 번째는 뭐냐면 혈액순환 원활, 아까 처음에 보셨죠? 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각종 혈관병을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3번 보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증, 우리 몸의 염증을 이제 치료하는 일들을 하는 게 EPA 효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암세포 증식 억제. 이거는 놀라운 거였어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오메가3라고 하면 이제 혈관, 혈액순환, 그 다음에 뭐 DHA가 뇌에 좋다, 이 정도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EPA라는 게 있는데, 오메가3 중에 이 EPA가 항염증 작용을 하고 암세포 증식 억제를 한다. 이건 저도 이제 아메이에서 이 제품을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봤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오메가3가 왜 항염증 작용을 하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fish oil decrease C-reactive protein이라고 돼 있는데, fish oil이 뭐죠? 오메가3죠. 오메가3가 주로 물고기 어유, 물고기의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fish oil이 decrease, 낮게 한다는 거죠. C-reactive protein, 이 C-reactive 프로틴이 뭐냐면 CRP라고 하는데, C-reactive 프로틴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염증에 대항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나오는 프로틴, 단백질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C-reactive 프로틴, CRP가 우리 몸에 많다는 뜻은 우리 몸에 염증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염증이 사라지면 이 CRP가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CRP 지수로 우리 몸의 염증 지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피쉬 오일이 이 CRP 지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글로 번역하면 어유는 C 반응성 단백질, CRP죠. CRP, 알부민도 마찬가지로 염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율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대장암 환자의 영양 예후와 혈장 지방산 프로파일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이게 다 나오죠. 염증과 암에 대해서 예방, 염증을 완화시키고 암에 대한 예후.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이 뭐냐면, 암에 걸리신 분들, 암 환자들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한테 이 피쉬 오일을 계속 먹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인 대조군과 먹인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피쉬 오일을 먹은 사람들이 염증 추출, CRP도 낮아지고
이 암 치료하는데 이 영양 예후, 그러니까 원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좀 살이 쫙 빠지죠. 항암 치료가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양학적으로도 좋아졌다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어유를 많이 먹이니까 어유를, 그러니까 피쉬 오일, 오메가3죠. 오메가3를 먹이니까 이 CG 그룹, 왼쪽이 이제 CG 이제 그룹이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안 먹은 사람들, 오른쪽이 이제 SG 서플먼티드 그룹이라고 해서 서플먼트 받은 먹은 거죠. 그래서 피쉬 오일 오메가3를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는데 처음에 이제 짙은 회색이 처음이고 오른쪽에 이제 옅은 회색이 구주인데 9주 동안 이걸 먹인 거예요. CG와 SG를 비교해 보시면 EPA는 CG에서는 조금 증가했는데 SG 어유를 먹은 쪽에서는 EPA가 많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DHA를 보면 CG 그룹, 그러니까 오메가3를 안 먹은 그룹은 오히려 감소를, DHA가 감소를 했는데 SG 서플먼트 그룹은 먹은 그룹은 DHA가 늘어났죠. 그래서 오메가3 어유를 먹으면은 EPA와 DHA가 일단 몸에서 늘어난 거는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몸에서 늘어난 게 어떤 작용을 하냐? 이제 CRP라는 게 나오죠. CRP 알부민 인덱스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왼쪽 부분은 컨트롤 그룹, 아까 봤던 CG 그룹이고 오른쪽이 서플먼티드 그룹이라고 해서 오메가3를 먹은 그룹인데, 처음에 베이스라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보시면 컨트롤 그룹이 오히려 CRP 지수가 더 낮죠. 서플먼티드 그룹보다. 그러니까 이 먹은 쪽은 아직 먹기 전이지만 하여튼 CRP 지수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9주 후 week 9 나오죠. 9주 후에 보니까 이 안 먹은 쪽의 CRP 지수, 염증 지수는 위로 확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먹은 오메가3를 먹은 쪽, ERP가 늘어났겠죠. ERP가 늘어난 쪽은 뭐죠? 염증 지수가 밑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밑에 바닥으로 쫙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께 오메가3를 계속 섭취를 하게 했을 때 몸 안에 EPA와 DHA가 늘어나고 염증 지수는 확 떨어진다라는 결론, 이걸 9주에 냈다는 거죠. 자, 왼쪽은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전부 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개인을 위해 9주 동안 매일 어육 2g, 매일 2g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EPA 플러스 DHA가 A는 이제 2g 중에 EPA와 DHA는 600g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보충했을 때 혈장 지방산의 조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는 그러니까 아까 변화가 있었죠. EPA와 DHA가 확 높아졌죠. 그 보충 그룹에서 CRP 알부민 비율의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이 EPA, DHA가 늘어난 것이 뭐냐? CRP와 알부민의 비율이 낮아진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이는 염증 및 영양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및 질병 진행 및 화학요법 관련된 체중 감소도 예방합니다. 이 치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체중이 암 환자분들 치료할 때 체중이 엄청 빠지는데 이 체중 감소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 그런 이유로 이 어유를 계속 섭취해서 몸속의 EPA와 DHA 지수를 높이는 것은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잠재적 보조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한다. 즉 항암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논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포인트가 있죠. 일단 9주 동안 먹습니다. 9주 동안 먹어야지 몸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9주 동안 먹는데 하루에 2g 오메가3 어유, 이게 전부 다 오메가3라고 하면 하루에 2g, 하루에 EPA 플러스 DH를 600mg 정도를 보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몬 오메가3는 뭐냐면 1회 분량이 2캡슐인데 2.12g입니다. 2g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1회 분량당 함량 보시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DHA와 EPA 플러스 해가지고 0.622g, 즉 622mg이죠.
여기서 실험한 거와 거의 똑같은 거를 우리는 1회에 먹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이걸 2알 먹죠.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그러니까 뭐죠? 이 논문에서 나아진 항염증에 이제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 본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먹는 것보다 실제 우리는 2배를 더 먹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몸에 항염증, 항암에 대해서 좋은 2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만큼 먹고 있다. 라고 이제 쉐몬 오메가3를 먹으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3, 쉐몬 오메가3의 이제 제품 주요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의 EPA, DHA 하루 유지 함유량 1244mg 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메가3가 이 산화에 엄청 민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소나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산화가 빨리 되는데, 비타민 E가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하고 비타민 E가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에 비타민 E를 같이 넣어서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까서 이제 먹을 때 한 달 정도 먹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산소가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비타민 E를 반드시 넣어줬다는 거. 이게 진짜 또 대단한 거죠. 이게 오메가3, 쉐몬 오메가3의 활용 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좋은 오메가3 시장에 엄청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그런데 누가 오메가3를 만들 수 있지만 뉴트리라이트의 오메가3는 또 다르죠. 우리가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할 때 항상 배우는 거. 씨앗에서부터 원재료까지 직접 뉴트리라이트 아메이가 직접 다 키우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유, 오메가3도 그 공정과 만만치 않게 똑같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원료 연어를 구하기 위해서 오션팜을 구상했고, 옛날 1950년대부터 바다에도 깨끗한 바다를 찾으러 계속 뉴트리라이트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쉐몬 오메가3에 들어가는 연어는 어디냐면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연안에 있는 여기 이제 연어와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유가 흐르는 남아메리카 태평양 해역, 요 구역을 아예 아메리카가 딱 지정을 해서 그 구역에서 나오는 연어만을 골라서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3 특히 이제 생선 중에 이제 상위 포식자죠. 연어 같은 경우에도 상위 포식자는 중금속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먹으니까 밑에 거를 계속 먹었는데 중금속이 계속 쌓이죠. 쌓이는데 이 중금속을 또 뉴트리라이트만의 기술로, 아메이만의 기술로 다 제거해서 거의 그 WHO 권장 기준보다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낮게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메가3를 만들어서 팔고요. 이런 이제 기술력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세계 판매 1위의 뉴트리라이트의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인 쉐몬 오메가3를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혈행 건강, 뇌 건강, 눈 건강 전부 다, 그 다음에 항염증, 항암까지 다 잘 챙겨서 건강한 우리 또 몸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